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목조주택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이 또 뭐 썩는다, 또 화재에 약하다, 그래서 내구성이 적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목조주택도 잘 지어놓으면은 뭐 100년 이상 그렇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 시공을 잘하면은 유기질이지만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조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밴쿠버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조금 가면은 그 당시는 뭐 100년 넘었죠. 100년 넘어 전에는 뭐 중장비 같은 거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인력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는 좀 작지만 목조주택인데 100년 넘은 집이 있어요. 뭐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지금 보기에도 그렇게 뭐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은 안 듭니다. 나름 아주 이뻐요. 목조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목조주택 튼튼하고 오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가 목재,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로 짓는 집들을 전부 목재라 그러죠. 그래서 많이 이제 제재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뭐 도끼하고 간단한 끌, 뭐 손으로 된 톱, 이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통나무 주택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통나무 주택 짓기도 하지만 이제는 점점 나무들이 좀 뭐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보호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그전에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데 나무를 자꾸 베어서 쓰면은 이산화탄소를 또 줄이는 역할도 못하죠. 어쨌든 이러한 나무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용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나다나 말레이시아, 핀란드, 러시아 뭐 이런 데서 나무들을 수입을 합니다. 뭐 운반이 요즘에는 뭐 좋으니까. 그래서 비록 귀한 나무인데 우리가 좀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통나무 주택,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뭐 통나무 주택이나 다른 뭐 포스트 앤 빔 말고 경량 목구조 얘기를 위주로 할 건데, 우선 뭐 목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통나무 주택, 로그하우스, 이것도 원 오리지널 통나무가 있고 라미네이트 통나무가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적층, 겹쳐서 붙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x6 같은 거를 몇 장을 겹쳐야 한 5장. 그러면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통나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나무를 이렇게 붙였다. 그래서 라미네이티드 통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붙이면 장점이 생겨요. 뭐냐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나무가 건조하면서 이게 수축률이 다릅니다. 수축률이 달라요. 그러면 건조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를 그냥 공기 중에 기건, 우리 이제 일상생활 중에 놔두면 저절로 이게 마르게 되죠. 마르게 돼요. 근데 그냥 말리면은 마르면서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뒤틀어져서 나무가 말하자면 목재로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제재소에서 제재를 한 다음에 이 건조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건조가 안 된 목재는 썩거나 아니면은 강도가 떨어지죠. 우선 이 그림은 나무를 다 이제 이렇게 켰을 때 취재율이라 그래요. 취재율. 그러니까 원목 대비 원목 요 면적이 100이다. 근데 거기서 각재나 널재를 켜서 그 단면을 계산해 보니까 60이에요. 그러면 100에 대한 60이죠. 그래서 원목에서 목재를 뺄 수 있는 그 비율, 그걸 취재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똑바른 침엽수 있죠. 침엽수류. 소나무 종류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 거. 걔네들은 취재율이 좀 높아요. 한 70%. 그 다음에 화렵수죠. 화렵수는 이렇게 똑바로 곧게 자라는 게 침엽수보다 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렵수 같은 거는 수종마다 다른데 취재율이 좀 떨어집니다. 한 40%, 50%. 그렇죠. 원목에 대비한 그 각재, 널재, 그 쓰임새. 그래서 그렇게 각재라든지 널재가 원목에서 건조하면서 이렇게 수축률이 달라요. 그래서 나무를 싹둑 폈을 때 이렇게 나이테가 보이죠. 이 방향, 나이테 방향이라고도 그러고 나이테 접선 방향이라고도 하고, 그 방향으로 제일 많이 줍니다.
건조해서 수축되면서 제일 많이 줄어요. 그 다음에 원이 있으면 이 지름 방향이라고 그러죠. 지름 방향. 예. 또는 나이테 직각 방향. 그 방향으로 두 번째로 줍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은, 이게 나무라고 치면 이게 축방향이라고 그러지. 이 방향.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방향. 생장 방향, 축방향, 또는 세포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방향으로, 수축. 제일 작아요. 제일 작습니다. 이 방향으로, 수축, 이 방향으로는 축방향, 생장 방향, 길이 방향으로는 제일 수축률이 작아요. 이 방향, 나이테 방향이 제일 수축률이 크다 이거죠. 나이테 방향, 접선 방향, 지름,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직경 방향이 두 번째로 줄어요. 그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는 건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조가 요만큼 된 나무보다는 건조가 더 많이 된 거는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제 같은 거는 함수율 한 20%, 25% 그 사이에서도 써요. 그렇지만 수장제라 그러죠. 가구제, 창호제 이런 거는 20% 이하의 함수율을 씁니다.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좀 이게 좌우가 바뀌면 좋은데 이제 세로축이 뭡니까? 세로축의 강도예요, 강도. 강도인데 이 그래프 시작점에서 강도가 100%죠, 100%. 근데 점점 강도가 떨어져요. 떨어져서 어느 점에서 이 강도가 이렇게 수평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 저 끝에서부터 보면은 그쪽이 함수율이 나무를 바로 자르면은 함수율 계산법이 있지만은 100% 넘는 경우 계산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60%도 있고 100%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어쨌든 다 관계없이 생제죠, 생제. 나무를 뚝 잘랐을 때 함수율이 예를 들어 100%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강도가 똑같습니다. 쭉 오다가 어느 점에서 이제 강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변곡점이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이 있고 세포 안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세포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세포 안에 물이 가득 차고 그 세포 바깥에는 물이 이제 점점 말라서 물이 없는 상태. 그거를 섬유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대략 28%에서 30%가 되는데 그냥 알기 쉽게 30%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쭉 나무가 건조해서 물기가 날아가다가 섬유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섬유 밖에 유리수라 그러는데 그 물이 다 날아간 상태. 그게 섬유 포화점입니다. 약 30% 함수율. 근데 거기서부터 더 건조를 시키죠. 그럼 섬유 안에 있는 수분도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함수율이 점점 떨어지죠. 30%였다. 25%, 20%, 15% 막 떨어져요. 그러면 함수율이 떨어지면서 강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 절대 건조 상태, 절건 상태, 수분이 하나도 없이 말려버리면은 강도가 제일 높게 올라갑니다. 나무의 특성이에요. 어디서부터? 30% 함수율부터 점점 말리면 강도가 더 나무가 마르면 마를수록 바짝 마르면 강도가 제일 높게 올라가요. 근데 섬유 포화점에서부터 함수율 한 30%부터는 40%가 됐던 50%가 됐던 100%가 됐던 나무 강도가 비슷하게 일정해요. 네? 완전 건조했을 때 100%면 대략 한 20% 정도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재는 왜 건조를 하냐? 전체 강도가 높아진다. 어디서부터? 섬유 포화점 이하로 건조시킬 때부터 강도가 높아지고 어차피 나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같이 사람과 함께 이런 기건 상태라 그러죠. 이런 공기 조건에서 사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조를 해야 돼요. 나무 건조하면 좋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 절대 건조를 시키면은 그 나무를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은 절대 건조 함수율이 제로지만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건 상태로 와요. 기건 상태. 그래서 적당히 기건 상태 기준으로 말려주면 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특히 널재 같은 건 막 이렇게 뒤틀어져요. 왜? 이 나이테 방향, 나이테 직각 방향, 또 이 축 방향 다 이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는 꽉 눌러가지고 변형이 안 되게 건조를 합니다. 건조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해요. 건조법도 인공건조, 자연건조, 여러 가지 건조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목재상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건조하면 나무가 줄어든다.
줄어드는데 또 부위별로 방향별로 주는 비율이 다르다. 네, 그런 거 알아두시고 섬유포화점 30% 함수율 이상 물이 있으면은 나무가 썩는다. 그러니까 목재집을 져가지고 어느 부분에 함수율이 30% 이상 척척하게 습기가 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썩어요. 1년, 2년 가면 뭐 3년 가면 뭐 썩습니다. 어떻게 100년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목조주택의 수명이 단축되면서 유기질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조주택이 튼튼하고 오래 가려면은 이 통기 같은 거, 그래서 나무가 항상 적절한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오래고 수명이 튼튼한 목조주택이 되려면 첫째 뭡니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나무 특성 중에 습기에 의한 부패를 좀 막아야 되죠. 네. 그래서 먼저 구조적으로 이제 튼튼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 경량 목구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구조가 우리가 이제 구조별로 분류를 하면은 조립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구식이라고 해요. 가구식이라는 건 이런 길다란 막대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거를 가구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반대되게 뭐 일체식은 콘크리트를 하는 거죠. 콘크리트. 제가 다음 영상쯤에는 그 파이버 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콘크리트처럼 물이 필요 없다. 건식 구조입니다. 건식 구조면서 조립식이면서 가구식 구조다. 근데 가구식 조립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접합부, 조인트죠, 조인트. 이렇게 만나는데 조인트 부분에 여기가 강해야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강합니다. 이 조인트가 약하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약해져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접합시키는 거, 이렇게 길이 방향, 이거를 이음이라 그래요. 이음. 그리고 어떠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시킨다.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은 이거를 맞춤이라 그래요. 맞춤. 그래서 이음과 맞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널판대기 있죠. 널판대기. 널판대기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 그거를 쪽매라 그럽니다. 쪽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쪽매 종류가 저희 지금 그림에 각재처럼 나왔는데 널판대기에 널판대기. 널판대기 이렇게 붙이는 거를, 널판을 이렇게 붙이는 거. 제일 저간 게 그 온돌마루 아니에요? 온돌마루? 온돌마루 판 이렇게 붙이는 거. 또 마루, 후로링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된 게 제혀쪽매, 또 반턱 딴 거, 반턱 쪽매, 빗쪽매, 빗스미, 뭐, 그래서 오니 쪽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너를 이있는 거를 쪽매라 그런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막대기 종류를 이런 축방향, 길이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거를 이음. 이음도 종류가 많아요. 무슨 이음, 무슨 이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는 우리 전통식 목구조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목공 기능사 시험을 보면은 저런 거 하나 나옵니다. 뭐 주먹장 맞춤을 도면에 따라서 만드시오. 그러면 그거 썰고 깎고 해서 딱 뭐 주먹장이라는 게 주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먹장 이음, 이렇게 하면 주먹장 맞춤. 네. 그림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가 저걸 요즘에 잘 안 써요. 가구 만들 때 뭐 그럴 때 고급 제품 만들 때는 저렇게 씁니다. 오로지 목재로. 근데 저게 우리가 집 짓는데 저렇게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비용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렇게 안 하고 요즘에 그냥 2x4 공법이 미국식 경량 목구조죠. 2x4가 뭐예요? 이 2x4, 2인치에 4인치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벽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2x4, 4인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10cm인데 10cm 벽 두께 스터드가 막대기들이, 그쵸?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게 저게 말하자면 경량 목구조, 뼈다구, 스터드하고 뭐 지붕 구조 다 보이죠? 저렇게 가느다란 말하자면 2x4나 2x6, 2x8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벽체를 만들면서 걔네들이 기둥 역할도 하면서 구조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저 경량 목구조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뭐 장부 맞춤, 뭐 제혀쪽매 이런 게 다 어지럽고 힘드니까 보강철물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보강철물. 그림에 지금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본 거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철제가 하나씩 붙어 있죠. 그래서 나무를 정교하게 가공을 해서 뭐 주먹장, 안장맞춤 이런 걸 하질 않고 저렇게 보강철물로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보강철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안장쇠 같은 거는 여기 이렇게 테두리 보가 지나가면 여기다 안장쇠 걸쳤어요. 여기에 보가 걸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판에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2x6 이렇게 와요. 어떻게 접합해요? 못을 빗박아서 막 그냥 박죠. 저기다가. 그렇게 하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철물을 써줘야 돼요. 그럼 보강철물이 예를 들어 목조주택 한 동 짓는데 얼마만큼 돈으로 치면 얼마만큼 들어가냐 하면 60평이면 60만 원. 거기다 한 플러스 한 10%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6만 원어치. 그 정도 60평짜리 목조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한 11%, 66만 원 정도 보강철물을 구입하셔서 적절하게 쓰셔야 됩니다. 예. 그 적재적소에 다 조인트별로 맞는 보강철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쓰시면은 목조주택이 튼튼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립식, 가구식 이런 방식은 조인트, 그러니까 접합부의 강도가 전체 강도를 좌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강철물을 써야 되고 또 하나 구조적으로 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세. 여기 좀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스터드가 쭉 서 있는데 그 이렇게 빗대어 세우는 게 있죠. 그게 가세입니다. 가세. 예. 그게 중요한데 사실상 이 2x4 구조에서는 스터드가 쭉 서 있고 가세가 따로 필요 없는 게 그 스터드에 뭐냐면은 이렇게 OSB든지 합판이 붙죠. 합판이 붙어서 거기에 다 뭐 나사못을 박던 못을 박게 돼요. 그래서 합판이 하나의 면으로서 가세 역할을 다 잡아줍니다. 그 스터드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따로 가세가 필요 없지만은 제가 이제 프리핸드로 스케치한 거 보시면은 자, 사각형 구조로 스터드가 다 서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런 힘이 오면은 힘없이 사각형 구조가 다 이렇게 자빠집니다. 그랬을 때 3번 그림처럼 가세를 하나 딱 버텨서 거기다 해놓으면은 절대 이게 횡력, 옆으로 미는 힘에 스터드들이 이렇게 자빠지질 않아요. 왜냐면 가세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세 역할이 크고 지금 또 그림에서 저게 포스트 앤 빔, 그 골조 모양을 나타낸 건데 포스트 앤 빔도 이제 보하고 기둥을 조금 가늘게 지금 보이니까는 저게 무슨 2x4인지 포스트 앤 빔인지 잘 안 보여요. 근데 포스트 앤 빔 공법은 저렇습니다. 기둥하고 보가 있고 굵직한 뼈대가 딱 서 있어요. 근데 말했듯이 어떤 옆으로 미는 힘에 약하잖아요. 이 조인트가 약하니까 거기에 Y자로 뭘 이렇게 받쳐놨죠. 네. 그거를 버팀대라 그럽니다. 버팀대. 그래서 기둥 위쪽에 버팀대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잡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이 버팀대가. 예. 그래서 가세, 버팀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갖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라 그러거든요. 사제. 그거를 적절히 써주면은 목 구조가 튼튼해져요. 또 하나 구조적으로 튼튼한 거는 이제 지붕에 가서 트러스 구조입니다. 트러스. 트러스라는 거는 이 가로로 놓여서 휨을 받는 거예요. 휨. 예를 들어서 이게 가로로 돼 있는데 여기 양쪽에 받치고 가운데 무게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휨을 받게 돼요. 휨. 이렇게 휘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구조가 이 트러스 구조입니다. 트러스. 기본적으로 트러스는 삼각형 구조가 기본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지금 각종 트러스. 또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왕대공 트러스라 그래요. 우리가 주택에서 많이 쓰죠. 삼각형인데 가운데 있는 요 막대기 요거를 킹포스트라 그래서 그 왕대공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왕대공 지붕틀. 네. 근데 자 보세요. 지붕틀이 이렇게 있어요. 지붕틀이 있고 이제 집이 다 돼 있는데 톱으로 트러스 중에 어떤 하나를 잘랐을 때 각 이 트러스 그 부재들이 트러스는 그 전제 조건이 겁니다. 각 부재가 전부 당기는 힘, 인장력 아니면 누르는 힘, 압축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러스는 모든 멤버들이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왕대공 트러스 보이죠? 경사제, 이렇게 경사로 놓인 거는 압축제다. 왕대공 트러스의 경우는. 트러스의 종류도 많아요. 하우 트러스, 플랫 트러스, 뭐 종류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또 토목 쪽에서도 많이 쓰고, 이제 큰 규모에서 공장 같은 데서 쓰는데, 어쨌든 건축에서는 요 왕대공, 킹포스트 트러스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제 있죠. 경사로 된 거는, 압축을 받아요, 압축.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경사제 말고 수직제 아니면 수평제가 있죠. 걔네들은 인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대공, 이 가운데 있는 왕대공을 톱으로 썰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뚝 벌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수평. 그것도 썰면 어떻게 돼? 그것도 벌어져요. 근데 이 비스듬히 이 시옷자로 된 거, 얘를 썰다 보면은 썰다 어떻게 되겠어요? 톱이 꽉 낑기겠죠. 톱이 낑겨요. 왜? 얘는 압축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톱이 꽉 물려버리는 거죠. 물려버려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목조, 가구식, 이 목조에서는 트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트러스를 또 잘 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도면을 팩스로, 메일로 넣어주잖아요. 그럼 트러스를 딱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줘요. 사이즈 몇에 트러스 몇 개, 10개가 필요하면 10개 딱 하면은 그게 제작돼가지고 다 옵니다. 왜 공장에서 제작을 하겠어요? 그 트러스, 그 조인트 있잖아요. 만나는데 거기를 전부 공장에서 튼튼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와요. 트러스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잘 만드는 목수들은 금방 만들어요. 바닥에다 딱 틀 잡아놓고 기준 막대기 꽂아놓고 딱딱딱 잘라서 그냥 신속하게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보강 철물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세라든지 버팀대 같은 거 적절하게 쓰고, 그리고 트러스를 또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념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목재가 썩지 않게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붕 쪽으로나 또는 벽, 토대가 이 기초하고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 목재가 썩지 않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초를 했잖아요. 기초를 했으면 물론 기초에 방습지, 비닐 같은 거 다 깔아서 이 지면에서부터 습기가 안 올라오게 두툼한 비닐으로 다 깔지요. 그래서 습기를 못 올라오게 딱 조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처음에 놓이는 가로부재가 그 깔돌이라고도 하고 토대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깔돌이가 뭐예요? 이 건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깔돌이에다 앙카를 박아서 다 조이죠. 근데 그 깔돌이하고 콘크리트하고 만나는 데는 반드시 뭡니까? 습기 방지 시트, 테이프를 쫙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맨 밑에 기초랑 만나는 그 목재, 깔돌이가 습기에 의해서 썩는 게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습기 차단 비닐, 그 습기 차단 시트, 필름, 테이프를 쭉 깔고 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붕 같은 부분은 지붕 쪽으로 열기가 많이 올라가고 습기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마 끝에서부터 그 쇼펫이죠. 쇼펫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 쇼펫에서부터 통기가 돼가지고 지붕 쪽으로 공기가 흘러서 용마루 벤트, 그쵸? 루프 벤트, 용마루 벤트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붕 안에 목적이 뭐예요? 환기 통풍이 돼서 결로가 안 생기게, 습기, 물기가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은 어떻게 돼요? 이 목조하고 ALC, 벽돌조, 콘크리트조 다 조금씩 다른데, 목조 같은 경우는 이 벽을 세우고 바깥에, 세멘트 사이딩이라든지, 해력적으로 바깥에 세멘트 사이딩이라든지 그걸 하고, 가운데, 레인 스크린이라는 걸 해주게 됩니다. 그림에 보듯이, 자, 밑에 쪽에서부터 이렇게 틈이 작게 만들어놔야 돼서, 글로 공기가 흘러서 저 처마 있는 쪽까지 이렇게 공기가 흐르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 거기에 말 그대로 레인 스크린이에요. 네. 물방울을 막는 역할을 하고 내부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기가 통해서 이 스터드, 벽체의 그 구조재가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맨 밑에는 이 또 스크린, 그 망을 쭉 하게 돼 있죠. 글로 무슨 벌레라든지, 그 벌들이 들어와서 거기 그 안에는 벌이 또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뭐 생주 같은 것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스테인리스 망 같은 걸로 레인 스크린 밑에다가 그렇게 망을 하나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벽체도 통기가 되게 한다. 지붕도 벤트 통기가 되게 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목조가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비록 유기질 재료지만은 오래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밖에 목조인지 이게 목조로 분류해야 되는지 뭔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열 구조합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 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샌드위치 판넬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 단열재, 뭐 비드법 주로 많이 쓰이죠. 스티로폴이 들어있고 철판이 있는데, 이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철판 대신에 두꺼운 합판 또는 OSB 그 판이 딱 붙어 있어요. 가운데는 뭐가 있다?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 그래서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어 있어요. 꽤 무겁죠? 무거워요. 근데 그걸로 구조재 겸, 그러니까 스터드가 필요 없죠. 예. 경량 목조에서는 스터드를 쭉 세워서 걔네들이 힘을 쓰는데 스터드가 필요 없고 그 단열 구조 판넬 자체가 말 그대로 구조재 역할도 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걔는 목조 같기도 하면서, 근데 사실상 그 OSB 판넬이라든지 이런 거는 목재라기보다는 목재 가공품이죠. 요즘에 뭐에 장선, 2층 바닥을 받치는 조이스트, 장선이라 그래. 조이스트도 과거에는 그냥 널재 썼어요. 2x10, 2x8 뭐 이런 걸로 쭉 받쳤는데 그것도 비싸니까 요새는 뭡니까? I 조이스트라고 나오죠. I 조이스트. I자형으로 해서 가운데 외부라 그러죠. 가운데 판은 OSB. 그 다음에 위아래 플랜지 부분에는 나무를 이렇게 딱 접착시켜가지고 I 조이스트로 쭉 해요. 근데 목재가 아니라 목 가공품이죠. 기능만 하는 거예요. 기능만. 그래서 특히 걔네들은 더구나 물을, 습기를 먹으면 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원래 목재가 이렇게 흠뻑 물을 머금으면 강도가 떨어지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잖아요.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는 섬유포화점 30% 함수율부터 건조시키면서 점점 올라가죠. 완전히 마른 뭐 강도 엄청 올라가는 거, 그래프로 보셨는데, 어쨌든, 이제는 점점 원목재보다도 목 가공품, 그쵸? 목재 부산물로 만드는 파티클 보드, 뭐 OSB, MDF판, HDF,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적절하게 잘 쓰면은 좋은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조라도 잘 지면은 100년 이상 갈 것이다. 첫째,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재가 썩지 않게 통기성 있게 그렇게 만든다. 알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다음은 이 목조주택이 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옆방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거예요. 차음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차음성. 그래서 그 차음성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2x6를 깔았어요. 위에다가도 2x6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2x4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를 했네요. 지그재그로. 그래서 합판 또는 석고보드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이쪽 스터드에 붙은 합판하고 이쪽 스터드에 붙은 2x4 합판이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이 안 됐죠. 이 바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쵸?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또 단열재, 지금 분홍색으로 된 게 유리솜이에요. 그라스를 이렇게 쭉 깔아놨어요. 예. 그렇게 하면 훨씬 차단 효과가 좋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목조로도 미국에도 연립주택 같은 걸 해요. 보면은 옆세대, 세대 간의 간벽, 그죠? 세대 간의 칸막이 벽은 반드시 저렇게 합니다. 예. 아니요, 완전히 떼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저렇게 해요. 예. 넓은 거 2x8이나 2x10을 깔고 거기다가 2x6를 지그재그로 세워서 저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목재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용 단열 패널 그걸로 집 짓는 거 다음 시간에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